이렇게 빨리 보내면 도대체 어떡합니까? PGjet이 난감하겠네. 인정사정 없는 한국 방산기업의 납품 속도에 폴란드에서 난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비 증강이 시급한 폴란드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무기치기를 인도해주면 좋은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빠른 납기로 인해 현대로템과 PGjet의 K2 전차 2차 계약을 앞두고 계약 기한 미정이라는 협상 카드를 꺼내든 폴란드 정부가 한방 크게 먹게 된 것이죠. 그럼 상세한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2월 21일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K9 자주포 8대와 K2 전차 14대가 도착했습니다. 올해 첫 인도 물량인데요. 이번 납품으로 인해 현재 폴란드는 무려 98대의 K2 전차, 143문의 K9 자주포, 90문의 천무 MLRS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26일 1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910일, 불과 2년 5개월 26일 만에 332대의 화력 체계를 갖추면서 유럽 최대 화력 강국으로 거듭나게 된 폴란드이죠. 새삼 한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돈만 보내십시오. 2년 안에 최강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이렇게 빠른 납기에도 불구하고 정작 폴란드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너무 빠른 납기 덕에 폴란드 정부와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인 PGjet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2차 계약이 성사된 천무와 K9과 달리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K2 2차 계약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현지화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가격 상승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11월 디펜스24 기사에 따르면 K2PL 2차 계약이 늦어지는 이유는 현지화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폴란드 산업의 역량 부족과 한국의 기술 이전 관련으로 인해 K2PL 한 대 가격이 독일 레오파르트 2AA 1.5배, M1 에이브람스의 2배, 그리고 K2GF의 2.5배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정부와 국영 방산업체는 현대로템이 받는 로열티를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통한 협상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대로템이 지난 21일 단일 배송 가운데 역대급 많은 수량인 14대를 한 번에 보내고 25년 연초에 1차 계약의 절반을 넘기는 저력과 조기 납품 능력을 발휘하면서 폴란드 측이 더 이상 2차 계약을 미룰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국민들이 오히려 빨리 계약을 체결하라고 나서는 상황이죠. 그럼 K2PL은 왜 이렇게 비싸냐 궁금하실 텐데요. K2PL은 현존하는 최고의 첨단 장비들이 탑재되는데 일례로 APS, RCWS, 제머, 360도 상황인식 장치, 정교화된 복합 장갑 등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폴란드는 될 수 있는 한 모두 폴란드 현지 업체에서 개발 및 생산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최종 조립 역시 폴란드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PGjet이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화할 가능성이 있는 장비는 RCWS, 360도 상황인식 장치, 일부 ERA입니다. PGjet사나 PIT, 라드와가 개발한 ZSMU A5 중기관총을 RCWS로 사용할 수 있고 360도 관측 장비도 PGjet사나 PCO가 KDN1, NYKS를 개발 중이므로 현지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APS의 경우 핵심 요격 기술이 부족하여 한국에 KAPS2를 장착할 예정이고 제모 역시 한국에서 개발한 전자전 알고리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며 복합장갑도 첨단 재료 기술 부족으로 한국산을 수입해야 하고 파워팩은 개발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모두 한국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 이전을 받아서 현지에서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막대한 로열티를 한국 측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죠. 또한 폴란드 포즈난 공장 등에서 K2PL을 생산하려면 거금을 들여 기존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생산 라인 설치가 필요한데요. 그동안 포즈난 공장은 주로 기존 장갑차와 트럭의 유지보수 및 개량만 담당해왔으며 완전한 전차 생산 라인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T72와 PT91 전차의 개조 및 유지보수 경험이 있지만 현대적인 3.5세대 전차를 처음부터 생산한 경험은 전무한 상황이죠. 이에 K2PL 생산을 위해 설비를 새로 구축해야 하므로 공장 개조와 장비 설치에 대한 시간 또한 오래 걸립니다. 이는 전체 납기 일정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일례로 폴란드의 로스막 장갑차 생산 초기에도 설비 조정과 품질 안정화에만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년이면 아시죠? 332대의 기갑 장비를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폴란드는 K2PL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9년에 걸쳐 800대를 생산할 예정인데 연간 약 89대를 생산해야 합니다. 전차 생산에는 조립라인, CNC 기계, 용접 로봇, 품질관리 시스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중형 전차 공장 하나의 초기 설비 비용은 약 2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러한 비용이 PGjet이 제안한 K2PL 전차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역대급으로 비싼 전차가 된 것이죠. 실제로 한국 현대로템에서 제안한 K2PL과 동급의 중동형 K2ME와 유럽 수출형 K2EX의 경우 레오파르트 2A8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PGjet이 제안한 K2PL이 얼마나 비싼지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한국의 경우 이미 수십조 원의 수주잔고가 쌓여있고 또 한국군의 추가 수요도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보다 더 저렴한 대당 단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한국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현대로템의 로열티 최소화입니다. PG젯이 제안한 가격을 낮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 돈 아니면 개발 및 생산 자체가 안 되니까요. 사실 수출입은행의 대출은 방산 수출에서 흔히 사용되는 금융지원 방식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방산 계약은 규모가 크고 구매국이 즉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매국의 수출입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나 결제 유예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미국의 FMS나 유럽 선진국들 역시 비슷한 금융지원을 활용합니다. 문제는 K2PL의 폴란드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대로템의 로열티를 줄이는 부분인데 그동안 폴란드 정부와 PG젯이 2차 계약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그 부분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로템의 너무나 빠른 조기 납품으로 더 이상 시간을 지연시킬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과 오히려 폴란드 네티즌들 역시 현대로템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자국 업체인 PG젯을 까고 있는 반전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폴란드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80% 수량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20% 수량은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K2PL의 현지화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를 외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현대로템의 창원 공장의 가동률은 기본적으로 100%를 넘기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117%까지 기록하면서 가히 폭주 상태입니다. 또한 폴란드 수주권뿐만 아니라 현재 사우디와 UAE 등 중동 수출 모색 200대가 기정사실화된 루마니아 수주권, 180대 이상 제한되고 있는 페루 수주권 등 현재로서는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죠. 즉 폴란드에서 K2PL을 생산하면 현대로템은 창원 공장에 부담을 덜고 다른 국가 수주용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공장 확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K2PL이 폴란드에서 생산되더라도 이미 K2 핵심 기술은 현대로템과 협력사들이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장 확충 없이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 수주가 없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인력을 해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특히 방산업계는 흔히 붐앤부스크 사이클이 존재하는데요. 민수품과 달리 수주 기반 생산이 주를 이루는데 안정적인 오더 백로그가 없으면 공장 가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대거 문을 닫은 주된 이유도 군비 감축으로 인한 수주 미달 때문이니까요. 이에 K2PL 생산을 폴란드에 맡기고 현대로템은 핵심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 그리고 MRO 사업에 집중하게 되면 무리한 공장 확충 없이도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K3 차세대 전차 사업에도 두각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폴란드 입장에서는 수량과 무관하게 무조건 K2PL을 자국에서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인데요. 이는 추후 수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K2PL 생산으로 폴란드가 전차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들이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폴란드는 소련 T-72 전차를 개량해 PT-91 투아르디라는 전차를 개발했고 이는 2007년 말레이시아에 48대를 수출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약 3억 달러로 한화 4,300억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는 폴란드 방산 역사에서 큰 성과로 남아있고 국가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죠. 현재 폴란드는 러시아에 맞선 동유럽 방어의 리더로 자리잡고 싶어합니다. 즉 PT-91 수출처럼 K2PL을 수출하면 폴란드의 방위 위상을 높이고 나토 내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전차를 수출하는 국가 자부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폴란드 양국의 이득을 얻는 방식으로 흘러가겠죠. 오늘날 한국 방산업체들의 눈부신 실적들을 보면 놀랍기 그지없는데요.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방산주 역시 높게 비상하고 있는데 현재 국정은 방산주가 주도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과 한 달 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70%가 넘는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같은 기간 글로벌 방산건물 로키드 마틴이 10% 이상 하락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죠. 이 극명한 대조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어떤 존재감을 내비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한국 주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방산주의 질주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여정, 황폐화된 땅, 굶주림, 그리고 절망 속에서 우리는 맨주먹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가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총알 하나도 제대로 만들기 힘들던 나라가 이제 전세계 방산시장의 에이스로 우뚝 서리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저주포가 세계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카이의 F-50은 유럽의 안보를 지키는 등 이는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닌 한 세대만의 산업 강국을 넘어 군사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DNA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상승 곡선은 주식 차트를 넘어 우리의 피땀 눈물을 대변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라고 할 때 살걸. ผมกลับรายงานก็75 ปีแล้วมิตร
out of that aircraft window today, and I see mile after mile of high-rise and industrial complexes. Seoul would look like it was like New York. It's unbelievable. Korea is the only nation in the world that ever expressed gratitude and appreciation to such an extent. And I welcome that. I really appreciate your generosity. God bless you. You too. Aria, aria, ario, aridanko geru namganda. The freedom and remarkabl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day is testament to the wise decision made by the United Nations 70 years ago.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